오창석의 캠코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개인 논란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창석뿐만 아니라 다른 낙하산 의혹 인사들까지 줄줄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창석은 아직도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전문성으로 캠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었는지, 누가 추천했고 어떤 기준으로 뽑혔는지, 이 질문만큼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를 악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경제신문의 역대급 취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이 단순한 억측이 아니었다는 정황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창석 캠코 논란이 왜 더 커졌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공정성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번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창석의 캠코 낙하산 의혹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서울경제의 취재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오창석의 캠코 자리가 그냥 단순 임명직처럼 처리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캠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후보자 공모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였다는 것. 앞서 민주시민들이 말했던 의혹들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캠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후보자 공모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였고, 캠코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고를 띄워서 모집했고 공정하게 선발됐다? 이제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후보 중에서 왜 오창석이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오창석의 무엇을 보고 골랐습니까? 금융, 자산관리, 부실채권, 기업 구조조정, 공공자산 운용과 관련해 오창석이 어떤 전문성을 증명했습니까?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더 이상합니다. 같이 선임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서울대 법학의 판사 출신 변호사, 고려대 경영학 카이스트 MBA의 회계법인 회계사, 캠코 실무 경력자, 카이스트 산업경영학 카이스트 재무학 석박사의 경영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창석은 무엇입니까? 동아대 정치외교학, 청년재단 이사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방송인, 유튜버 경력 아닙니까? 청년재단 이사장도 2025년부터입니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도 2026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오창석은 캠코 비상임 임원에 필요한 어떤 금융 경력을 쌓았습니까? 어떤 자산관리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회계 전문성이 있습니까? 어떤 공공기관 경영 감시 경력이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법조, 회계, 금융, 경영, 공공기관 관련 경력을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창석은 청년재단 이사장과 금융위 관련 위원직을 빼면 방송인 유튜버에 가깝습니다. 이 비교 앞에서 국민이 의문을 갖는 게 이상합니까? 오히려 의문을 갖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한편 여기서 추가로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청년재단과 캠코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재단은 캠코와 청년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바로 작년 12월 19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협약을 맺은 청년재단의 이사장이 몇 달 뒤 캠코의 비상임 임원 자리로 들어갔다?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의 대표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관의 임원급 자리로 들어가는 구조.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만 해서 끝날 일입니까? 오히려 더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오창석이 지원했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이해충돌 가능성은 검토했는지, 그리고 캠코 이사회 안건을 보면 이 자리가 얼마나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자산 매입 후 임대기업 유동화증권 투자, 기업 지원 펀드 투자,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본 확충형 펀드 투자, 선박 투자회사 출자, 지역본부 사옥 취득과 예산 2월, 이런 안건들이 올라옵니다. 오창석은 이런 안건을 어떤 전문성으로 판단합니까? 회의장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따질 수나 있습니까? 위험성은 뭔지, 수익 구조는 뭔지, 공공기관이 왜 투자해야 하는지, 국민 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의문입니다. 비상임 임원은 상근직처럼 매일 출근해 실무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상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 때 올라오는 안건을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금융권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창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창석은 무엇을 보고 뽑힌 겁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오창석의 이 문제는 청년들에게 정말 큰 박탈감을 줍니다. 청년들이 보기에 금융과 자산관리 전문성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캠코 비상임 임원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청년들에게 설명 가능합니까? 더 아이러니한 건 그 사람이 청년재단 이사장이라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공정과 기회를 말해야 할 사람이 정작 본인의 공적 자리 앞에서는 공정성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할 사람이 본인은 어떤 기준과 전문성으로 그 자리에 갔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 청년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박탈감이 쌓이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청년들이 왜 정치에 냉소적이 됩니까? 바로 이런 장면 때문입니다. 말로는 공정, 말로는 기회, 말로는 청년. 그런데 실제 자리 배분을 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전문성 없는 인사, 보은성 인사, 줄세우기 인사, 그런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창석 본인도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신나게 비판해왔습니다. 전문성 없는 인사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었죠. 공공기관 자리를 권력의 보상처럼 나눠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캠코 의혹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오창석이 결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력으로 뽑힌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캠코에 꼭 필요한 인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 기업 지원 펀드, 선박투자회사 출자 같은 안건을 척척 이해하고 회의장에서 날카롭게 질문하고 전문적 의견을 내며 안건을 주도하는 유능한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공개하십시오. 지원서 공개하십시오. 직무수행 계획서 공개하십시오. 본인이 캠코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지 보여주십시오.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오창석을 골랐는지 밝히십시오. 캠코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설명하십시오. 정말 자산관리와 금융정책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설명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본인의 전문성으로 뽑힌 것이라면 오히려 자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재단 이사장 됐을 때는 무보수라고 그렇게 열심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캠코는 조용합니까? 왜 연봉 3천만 원 안팎이 거론되는 공적 자리 이야기는 피합니까? 왜 댓글에 캠코 질문이 쏟아져도 못 본 척합니까? 저는 제발 이게 단순한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누군가 뒤에서 챙겨준 보은성 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특정 정치 흐름의 공격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공적 자리가 돌아간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뒤에서 보은성 인사를 하고 누군가는 좋다고 그 자리를 받아먹고 또 그 사람이 특정 정치 흐름의 공격수처럼 행동한다면 그게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장면이 이재명 정부를 망치는 겁니다. 개혁 정부를 욕먹이는 겁니다. 청년 지지층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오창석은 답해야 합니다. 어떤 전문성으로 캠코 비상임 임원 자리에 갔습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골랐습니까? 청년재단과 캠코의 업무 협약 이후 캠코 자리에 들어간 것이 이해충돌 소지는 없습니까? 그리고 캠코 이사회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제발 오창석이 결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회의 안건을 완벽히 이해하고 주도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공개하십시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의혹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창석이 어떤 전문성으로 캠코 비상임 임원 자리에 갔는지 납득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캠코 비상임 임원 의혹,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의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